달라진 5등급에서 고1이 알아야 할 평가 비밀. 안녕하세요. 분다입시 이경화입니다. 네, 김지현입니다. 이제 1학년들은 우리는 5등급이야. 위에 선배들보다는 그래도 등급이 높게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5등급이라고 다 같은 5등급이 아니다. 같은 등급이 아니다. 라는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저도 막 뒤져보고 이 얘기는 꼭 한 번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얘기할 때 5등급 중에 1등급이면 1등급 안에 들어가는 10%, 1%인 아이나 10%에 들어가는 아이나 그냥 똑같은 1등급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뀐 28학년도 대입을 살펴보면 5등급제긴 하지만 성취도를 옆에다 같이 병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에서 성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 학생부의 석차 등급 이외에 성취도도 반영을 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바뀌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석차 등급은 지금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고 성취도라고 하는 건 예체능 교과랑 교양 과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과목 다 5단계 평가하게 돼 있어요. A, B, C, D, E까지가 되는 거죠. 저희 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대부분의 과목들이 지금 A, B, C, D, E를 5단계로 해서 옆에다가 네. 표시해 주고는 있거든요. 여기에 했을 때 1등급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1등급에서 네, A가 네, 차지하는 비율이요? 100%일까요? 1등급이면 아니죠. 그렇죠. 음. 근데 이게 4%잖아요. 4%면 그러면 4%도 A가 안 되는 과목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A, B, C, D, E의 기준은 그러면 이게 점수로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고정분할 점수와 네, 네. 추정분할 점수라는 점점 형태로 어려워져. 너 네.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고정분할 점수라고 하는 건 90 이상이면 A, A, 예. 80 이상이면 B. 그러니까 그리고 중학교에서 흔히 쓰는 학업 그게 성취도 고정분할. 평가. 그게 예, 예. 고정분할 점수고요. 네. 그리고 추정분할 점수는 애들이 취득한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중심으로 했을 때 평균 근처에 있으면 C. 그리고 여기에서 얼마나 올라가면. 분포했으면 B. 그리고 더 위쪽에 있는 A를 A. 그러니까 분포에 따라서 가는 거가 그러니까 되겠죠. 고등학교에 딱 올라가면 제일 많이 놀라는 게 보통 중학교에서는 90점 거의 대부분 넘었는데 갑자기 평균이 막 60점, 50점, 40점 막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그 평균에 있는 아이들을 C로 보고 A, B, A, 그 다음에 D, E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근데 얘기신 것 그게 같아요.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저희는 그 점수만 입력하면 쫙 짜자잔 계산이 계속 되는구나. 계산이 네, 나와요. 네. 몇 점까지는 네. A, 몇 점까지는 B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9등급제에서 1등급이 다 A가 아닌 나올 것 과목들도 같아요.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되면 5등급제라고 한다면 1등급이라고 하는 애들이 그러면 다 A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죠. 그렇게 지금 된다라고 9등급에서도 하게 아니고. 되면 지금 5등급제 1등급 안에서도 A가 존재할 수 있고 B도 존재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C도 있을 수 C까지도 존재할 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각 등급별로 5개가 나뉘어지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좀 생각했던 건 몇몇 개 학교에서 성취도를 어떤 식으로 반영할까라고 하면서 제 예년에 한 2년 전에 저희가 막 고대 스타일이냐 아니면 네네네네, 한양대 스타일이냐 맞아요. 얘기했던 네,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고대는 뭐 몇 프로인지에 따라서 네, 네. 1점 몇으로 초창기했다가 이젠 다 A면 다 1등급이잖아요. 근데 한양대 같은 경우가 A면 1등급, B는 2등급, 그렇게 C는 나눈다.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정량화해서 5등급까지 반영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하면 성취도도 정량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1등급의 A를 받는 애, 1등급의 B를 받는 애, 등급이 다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평가가 달라지는 네. 거죠. 같은 1등급은 맞는데 여기에서 A를 받는 애와 B를 받는 애는 분명히 어떤 평가에서 다르게 반영이 평가할 된다는 수밖에 거죠. 없잖아요. 그거를 수치화한다라고 하면 어떨까라고 하면 1등급 A라고 하면 1.0, 1등급 B라고 하면 1.2, 1등급 C라고 하면 1.4 하면서 0까지 가게 되면 1등급 E는 1.8이에요. 그러면 2등급보다는 높은 점수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5등급으로 또 나뉘네. 오. 그러면 5 곱하기 5니까 25개. 5등급제가 아니라 25등급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방식에 대해서는 뭐 확실한 거 없어요. 그렇지만 변함없는 건 등급과 성취도를 같이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라고 하면 단순히 5등급제로 두는 게 아니라 25등급제로 바꿔서도 운영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외대는 9등급제에서의 등급 그리고 원점수 중에서 학생에게 더 유리한 거를 선택해서 하는 형태잖아요. 그럼 이걸 두 개를 같이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대학에선 논의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니까 너무 5등급제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거를 놓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과목별 평가 정보 및 교육과정 운영상 특이사항 정보를 추가로 대학에 제공하도록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 기본적으로 성취도 그 이외에도 과목별 평가 정보인 지필평가나 수행평가 비중도 들어가고 수행평가가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성취도별 분할 점수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1등급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흔히 얘기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수능에서 수능 영어나 이런 거 공부할 때도 1등급을 목표로 하지 말고 만점을 목표로 공부해라 이런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적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학생들은.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이 정도 등급이면 문제 없어라는 생각을 하는 건 좀 경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난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네.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해서 A는 어떻게든 얻어야 되는 그래야지 손해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각 대학에서 지금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고1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리미리 준비해 둘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